자, 이제 본방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김여정이 볼멘 소리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괴뢰스게 윤석열은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얘기는 그 없었어요. 인간 자체가 싫다. 그 인간 싫다 이런 매우 공격적이고 뭔가 부정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늘 통일부 장관 통일부에서 그에 대한 또 새로운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관련된 내용 엮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요.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일단 독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거예요. 야, 니들 좀 달라진다고 하더니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왜 계속 하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너무 싫어해요. 네. 너무 무서워하죠. 죽도록 싫어요. 얘들은 아주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합니다. 이걸 왜 싫어하냐면요. 요 한미 훈련을 할 때 이게 이제 그 합동 훈련의 의미도 있지만 이게 이제 한반도에 들어오는 미군의 재배치에 대한 그 호환 훈련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요 시기 때 실제 미국에서 장비나 각종 뭐 이런 것들을 싣고 새로운 군인들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한국군하고 같이 합동 훈련을 한 다음에 옛날에 있던 군대랑 헌 장비들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바통 체인지를 네, 바톤 체인지를 해서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미군들은 1년에서 2년밖에 근무를 안 하고 맞아, 생각보다 빨리 나가더라고요. 금방금방 나갑니다. 대부분이 1년 근무하고 나가요. 연장 안 하고 가게 되면. 근데 요즘 평택이 좋으니까 잘 안 나가려고 하는 놈도 있다만 왜냐면 요즘 한국이 전 세계에서 핫한 되게 나라죠. 가보고 싶은 나라, 네. 살고 싶은 나라 이렇게 돼서 네. 그런데다가 평택 미군 기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가장 좋은 미군 기지입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 신도시보다도 훨씬 좋은 그 정도의 이제 규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군으로 한국에 오는 것들을 미군들이 다 원하고 있어가지고 보직 순환이 너무 잘 된대요. 아무튼 이제 그걸 역량을 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미군들이 장비를 몽땅 싣고 오는 거야, 한반도로. 근데 쟤네들이 부산이나 뭐 이런 데서 평택에 안 내리고 조금만 위로 밀고 들어오면 한 30분만 더 위로 올라와 버리면 자기들은 막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전군의 동원령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죠. 알렉스 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도 맞대응 훈련을 해야 되는데 네. 전투기도 같이 출격시켜야 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그게 다 돈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건 실전 훈련이야,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실전 훈련이 아니고 실전이지. 실전이지, 사실은 실전이지. 훈련이 아니고 실전. 그러니까 실전이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과 긴장감이 유발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한 피로감이 너무 높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해줬으면 싶은데 이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뭐 허튼 수작을 부린다면 뭐 불바다를 만들겠다 어쩌다 막 이렇게 협박질 하는 것밖에 없지 실제 진행이 됐는데 미군한테는 포를 쏘겠냐고. 무인기도 격추를 못 시키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지 마라라는 소리를 계속 볼멘 소리로 하면서 자존심은 상하기 싫은 거야. 니들 그런 식으로 힘자랑하면 나한테 죽는 수가 있어. 내가 지금 화를 안 내서 그렇지. 나 화나면 많이 무섭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나 화낼 거야. 자꾸 그러면. 그래서 근데 누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혼자 얘기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김여정이 왜냐면 갑자기. 일단 실전으로 오잖아 저쪽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훈련에 대한 훈련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들어오지 말라고는 못하는 거니까 훈련을 축소해가지고 규모를 좀 한반도 남쪽 안에서 포항이라든지 이런 지역적 보령 이런 데서 뭐 사격 훈련 내지는 도하 훈련 이런 쪽으로 강도를 낮추면서 이러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을 축소하는 방향을 이미 정동영 장관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한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우리의 성의인 거죠. 뭐 옛날에는 도상훈련으로 대체하기도 했으니까 네. 뭐 그 정도로 하면 그러니까 뭐 강도하하는 훈련이나 상륙 훈련이나 이런 걸 하는데 옛날 문재인 대통령 하셨던 것처럼 포항 앞바다에서 하면 돼요. 그래도 훈련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강원도로 끌고 올라와 갖고 또는 인천 이쪽으로 해안선으로 끌고 올라오면 북한 애들은 그냥 CPX 걸리는 거야.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훈련을 일단 접어준과 동시에 오늘 그 오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동영 그 통일부 장관이 앞으로 북한하고의 민간 접촉을 대폭 확대하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정보 허가를 거쳐서만 대북 접촉이 가능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도록 민간 접촉을 최대한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한 정책을 지금 대통령한테 제안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뭐 허용 반침이네요. 네. 민간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의 원래 해야 됐던 사전 저기를 없애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올해 안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금강산에 컨텐츠가 부족하면 원산 쪽을 같이 묶어갖고 원산과 금강산을 묶는 패키지, 백두산 패키지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매우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소송을 걸어왔어요. 계약 위반으로 해갖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뭐냐면 2011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맺었던 이 우리나라 광물자원공사하고 북한의 이제 지금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있던 상사하고 히토류 관련된 광물 개발권 계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연평도 포격 있고 뭐 이러면서 갑자기 없어지긴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광물자원공사가 북한의 황해도와 평안도 쪽에 있는 히토류 광산에 대한 광물 개발을 하기로 약정을 맺었었는데 그 약정을 맺어놓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어디다가? 우리나라 광물자원공사한테. 아니, 그러니까 법원은 어디? 우리나라 법원에 하겠죠. 아니 뭐 북한 법원에 하더라도 그거 되나? 아니 어찌 됐거나 이제 손배를 제소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겼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손배를 통해서 이걸 배상을 받아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이 계약의 실체를 알리고 이제 히토류 개발에 대한 일종의 그 허도를 여는 말미를 만드는 그런 어떤 그 계획이 남북한에 이미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토류는 이거는 사실 북한에서 히토류 부분을 콕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의 의미도 있냐면 트럼프를 유혹하기 위한 여기 보라 우리 히토류 가지고 있다. 중국하고 싸우려면 우리랑 얘기를 해야 되는 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중국하고 못 싸운 이유가 히토류 때문 아니니? 네. 우리 여기 히토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토류의 매장량이 이거 우습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게 실질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중국한테 꼼짝을 못하는 이유가 정말 히토류 때문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 히토류 광산의 매장량이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특히 좋은 건 뭐냐면 이거를 그 자원 안에서의 이제 순도라 그러죠. 그 순도 부분 안에서 그 당시에 검사를 했던 검사 선적서가 아직도 존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원강 안에 들어있는 히토류의 양을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요게 2% 이상이면 매우 훌륭한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다른 나라의 경제성 있는 히토류 광산들이 대부분 2%에서 4% 내외의 순도를 갖고 있는 광산입니다.
근데 여기 평안도 북한에 있는 광산은 10.5%예요. 거의 11%에 가까운, 거의 3배에 가까운 이 순도를 갖고 있는 그 정도의 양과 무한대의 양의 그 정도의 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개발만 된다고 치면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요와 물량 내지는 품질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의 그 광산이 존재하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명박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물론 히토류가요, 다른 나라에는 없느냐? 아니요, 미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히토류를, 개발해내는 과정에서 환경 파괴라든지 엄청나게 생태계 오염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심각해요. 그 과정 자체가. 그래서 이제 서방 국가들은 있어도 못하는 케이스가 많은 거고요. 중국 같은 나라가 많이 하는 이유는 물론 많이 매장돼 있기도 하지만 중국은 그런 거 1도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련 기술이 뛰어나야만 이 부분에 대한 일종의 이제 헤게모니를 줄 수 있는데 이게 진짜 구분이 상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그 광물자원공사 산하 광물자원연구원에서 이번에 특수한 재련 기술을 개발을 해냈어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물을 통한 재련 방식을 벗어나가지고 이 쇠구슬을 이용해갖고 베어링을 이용해갖고 그 안에서 순도 높은 방석들을 뽑아내는 기술인데 이게 오염도 적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뽑아낼 수 있는 자원의 양을 2배 이상 늘린 엄청난 기술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텅스텐 중석 광산을 다시 돌리고 있고 여러 가지 옛날 폐광들을 다시 재채굴하고 있는 게 이 기술이 실용화됐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북한의 히토류하고 결합을 시킨다고 치면 솔직히 히토류만 팔아갖고도 한민족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의 매장량과 순도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